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새해 첫날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새해 첫 아침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를 꿈꿀까?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2025년엔 조금 다르게 물어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우리는 자주 나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어린 나이라서 미숙하다고, 나이가 많아서 쓸모없다고 여기죠. 이처럼 나이는 단순한 시간을 가늠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되곤 합니다. 새해 전날 제주 포커스는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인데요. 이들의 시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넘어 상상력과 용기,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더 적게 꿈꾸는 것도 아니겠죠. 2025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함께 그려갈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근현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국선언단 제주 청소년 시국선언단의 대표자를 맡고 있고요. 정근효입니다. 18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네. 우리 채연님은요? 안녕하세요. 신성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채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 여고 1학년, 그리고 정근효 학생은 학교가 네, 보물섬학교. 보물섬학교 2학년. 네. 우리 10대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일 궁금한데, KBS 시사 라디오에서 갑자기 출연 요청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채연님?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제 집회 발언을 듣고 제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 발언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부끄럽지만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네. 저는 12월 4일까지만 해도 구속, 탄핵 전부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2025년이 될 때까지 버티고 서 있는 세력들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보다 라디오 전파를 타는 건 더 규모가 큰 일이잖아요. 네.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화가 나기는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또 저는 근효님처럼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도 아닌데 내가 여성 청소년의 대표로 초청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던 학생들도 깨어날 만큼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았고 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네. 뭐가 무서웠습니까? 요즘 정세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네. 느껴요. 한덕수 총리가 얼마 전에는 거부권을 발표했고 또 김용현도 기자회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사실 탄핵이 될지 확신은 없는 상태라서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또 10대 청소년에게 이런 또 무서움을 주는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우리 근효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화였고, 그래서 집회 분위기도 지금 응원봉의 문화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역의 인터뷰를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서 조금 배제되어 왔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KBS 잘 안 보시죠? KBS요? 네. 뉴스를 봅니다. 뉴스 보세요? 네. 좀 특이한 청소년이네. 우리 재현님은 공부하느라 방송을 보긴 쉽지 않죠. 그래서 방송을 잘 접근을 못하죠. 맞아요. 보더라도 유튜브 보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정치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특별한 이유?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 이런 말씀 드리면 진행자님이 곤란하실까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네. 사실 대선 때부터 윤석열을 정말 싫어했어요. 네. 20대 대선은 아주 온건한 표현을 빌리자면 젠더 갈등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윤석열의 대선 전략 메인 카드는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도 그게 여성을 배척하겠다는 뜻인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잼버리, 이태원 사태, 외교 실정 등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12월 3일이 와버렸고요. 그때도 기말고사 직전이라서 스터디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까지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특별한 계기라고 말할 건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냥 이제까지 늘 접해왔던 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날 터지게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최현님은 젠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됐다고 네. 하셨는데 또 10대 남성 입장에서 또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도 저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젠더적 측면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 기후평화행동,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행동이라는 단체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최원님과 같은 젠더 갈등과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사회의 난개발이라던가 현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뭐 사회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뭐 젠더 문제도 더 네. 인식이 확장되고 네, 뭐 이런 느낌을 맞습니다. 받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기후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네. 잘못 오해되면 네. 그 지구 종말론적인 느낌 많이 했잖아요. 기후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네. 뭐 특히 10대 뭐 저희들 같이 이제 얼마 안 살 사람이야. 크게 걱정 네. 안 하지만 앞으로 창창히 살아가셔야 될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거 지구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위기 의식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정말 줄여도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도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2도씨가 넘을 것이다. 네. 전 세계의 온도는 2도씨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도 큰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탄핵 집회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효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제주도 내 청소년 단체 5곳 그리고 60여 명의 공교육,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네. 이렇게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모이게 된? 일단 뭐 공통점은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요?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이 시국선언달 모집을 시작했거든요. 네. 시작했는데 제주의 대다수 이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이 터진 것 그리고 비상계엄이 청소년이 봤을 땐 정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모여서 이 시국선언을 같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 친구들하고는 평소에 어떤 교류 있었던 친구들인가요? 교류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홍보를 하니 정말 나도 이거는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럼 홍보를 SNS로 한 거예요? 네, SNS도 그럼 하고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네, 그 취재 맞습니다. 공간에서 네. 그럼 성명서 초안은 누가 직접 쓰셨나요? 네, 제가 직접 썼고요. 어떤 점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 초점을 둔 부분은 이제 이번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 아까 최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가 아니면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정권에 해야 될 정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저희는 정치의 기본 원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치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잠시 양도받아서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 정치의 기본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시국선언을 할 때 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에서조차도 시국선언을 거는 과정에서 학교 네. 측에서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거나 뭐 맞습니다. 떼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주에서는 어땠습니까? 제가 현재 뭐 파악하기로는 제주에서는 시국선언문 게재를 제가 파악한 거는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고요. 제가 뭐 서울 모 고등학교에 뭐 두 곳에 뭐 게재하지 못하게 한 것을 좀 봤고, 저는 이게 되게 사회적인 모순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회 교과서나 뭐 이 사회에선 정말 청소년들이 주역으로 정말 목소리 내야 된다. 그리고 사회 교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 참여가 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하려고 했더니 맞습니다. 반대대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군요. 최 의원님 여쭤볼게요. 어쨌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탄핵 집회에서 지금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화제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데, 그때 그 집회 참가할 때부터 나 발언해야지 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야지 준비하고 참여하셨나요? 기말고사 이후로는 늘 집회에 참여했고 한 번쯤은 발언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어요. 예. 물론 그게 그날이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커질 줄도 예상을 못하기는 했는데 19일 목요일이었어요. 카페에서 학교 과제를 다 하고 SNS를 켰는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밖에 관심이 없구나.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면 사라질 무언가, 시간이 흐르면 흐려질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이야기를 안 하면 집에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메모장을 켜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 이 10대 청소년의 분노,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았을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한번? 네. 저는 17살이고 아직 투표권도 가지지 못한 나이지만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퇴보시키려 했는지, 인권을 짓밟겠다고 어떻게 선언했는지 압니다. 만약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이 없고 담을 넘은 의원들이 없었다면 제가 생명의 위협 없이 광장에 서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국민의 짐 의원들이나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의 호호와 관계없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동료 시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도 그들을 민주시민으로 칭하진 않을 것입니다. 진정 민주시민이라 불릴 자격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알고 의무를 알며 알기를 선택하고 말하기를 선택한 광장에 연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제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생경하네요. 네. 이 집회 발언에서 어떤 점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예.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글을 적었던 만큼 당연히 내란 세력과 그 동조 세력들을 질타하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연대하는 민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들고 체력도 들고 사실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거기 있지 않아도 사실 잘 굴러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의 이런 투쟁의 결과에는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내란 세력들까지도 어쩌면은 편승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래 못 견디고 나왔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부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학교에서 이거 선생님한테 물들었다. 뭐 이런 식의 좀 폄훼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비판을 들으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설마 그 선생님이 학교의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말이 날카롭게 나가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폄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기 굉장히 어렵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심어주는 생각들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어떻게든 저희의 의지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교사에게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책에서, 뉴스에서, 부모님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죠. 제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알고 독재의 역사를 아는 건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이 맞지만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 비상계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쌓아왔던 지식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지 누군가에게 물들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새해 첫날 특집으로 제주 청소년 정근효님과 강채연님과의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탄핵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선도했다. 이런 평이 지금 사회적 평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럼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끼리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학교에서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튼 저희는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얘기되나?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정말 공교육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럼 채연님 학교는 어떤가요? 네, 저희 학교도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에서는 사실 거의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친한 친구들이랑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실에 가면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반 친구들이 관심이 덜한 것도 있겠지만 정치를 민감한 이야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입을 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번에 집회 보면 보통 우리가 촛불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아주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의 새로운 상징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양성의 존중이 떠오르고 있다는 건 사실 그 전까지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양성 안에 들어있는 특성들은 전부 사회적 약자의 특성이에요. 여성,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이번 집회에서는 그런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학생들과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집회에 수어 통역사 분들이 등장을 했고 집회 연대가 남태령과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로까지 이어졌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형형색색의 물결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문화를 어쩌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은데 근데 현장에 가보면 어쨌든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 10대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남성은 적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 근데 그분들이 꼭 뭐 이번 탄핵에 그래서 그 비상계엄령에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집회 참석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까?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까? 저는 되게 이게 반응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금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리고 뭐 아니다 나는 직접 광장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청소년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선거권이 없잖아요. 선거권이 없는 유예된 시민인데 그때 사회 현안 등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열망은 이제 두 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소년들 우리가 좀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뭐 이런 존재로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은 꼭 그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침묵을 강요하고 그리고 경쟁, 되게 심화된 경쟁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들이 되게 헉헉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청소년들이 제가 이 질문들에는 어떻게 답하면 좋겠냐를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가 나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세상, 정말 어른들이 대신해줘서, 비청소년들이 대신해줘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연님은요? 저는 그럼 미숙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시각에 일정 부분은 긍정하고 또 일정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한 존재도 맞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전자에 집중한 나머지 후자를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잘못된 지식을 접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켜보고 지도해 주셔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 보호와 지도의 방식이 저희 보고 소리내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누군가에게 물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하는 걸 듣고 들어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그걸 다시 이야기해주시면 청소년들도 다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생각을 수정하고 또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숙하고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네.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걸 기성세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두 분은 사실 집회 참가도 직접 하시고 성명도 발표하시고 되게 적극적인 참여에 좀 해당하신 분들인데, 이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라면 고민하지 않았을 청소년들이나 더 늦은 시기에 했을 청소년들이 이르게 깨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선거권을 가지기 전까지 고민할 시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시기 동안 고민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더 까다로운 시민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더 까다로워진 시민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분은 힘들겠네요. 네. 자, 근현님은요? 네. 저는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집회 현장으로 나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청소년 시민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최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정말 청소년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자,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나는 어째 10대잖아요. 저도 10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대예요. 이제 사회의 기성세대 됐고,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기성세대가 됐는데, 여러분은 그럼 기성세대가 됐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난 어떤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어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요? 30년, 40년 뒤에. 3, 40년 뒤에 네. 전 되고 싶기도 한데 이 우리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도 제가 주요 분야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성세대들의 책임을 묻곤 하는데요. 네. 정말 책임 없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는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연님은요? 저는 작은 부분부터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근육님처럼 계속해서 큰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을 자신은 없거든요. 저는 역사교육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늘 질문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네. 꿈이시네요.
자, 지금 근효님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고, 채연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내용들이 제가 10대 때 제 일기장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개인 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파괴했기 때문에 이거 썼다라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두 분은 이미 영상으로 다 기록되고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 40년 뒤에 이 자리에 썼던 내 말이 과연 지켜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그게 책임지는 자세인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근효님, 강채연님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